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은 토트백 가방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뜨면서 또 늘어지지 않게끔 하는 여러가지 팁들이 있어서 같이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샘플로 뜨고 있는 가방이 올리오실로 뜨고 있어서 동일하게 가방끈 또한도 올리오실로 한번 떠보도록 할 텐데요. 메인으로 사용하는 실은 올리오실인데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가방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베이지 색깔의 끈이 보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좀 가장 두꺼운 실인데 심플리한 가방을 뜨고 조금 남아있는 소량의 끈이 있었어요. 이렇게 굵은 끈이나 혹은 리본 끈도 괜찮아요. 단 사슬로 늘어나지 않는, 이렇게 당겼을 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굵은 끈이면 되고요. 이걸 넣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빼뜨기 작업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뜨개 편물 특성상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늘어짐을 빼뜨기로 한번 잡아주고 또 안쪽에서 늘어나지 않는 실이 심지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가장 두꺼운 실로 사용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런 동일한 실로 여러 겹 겹쳐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싫고 자재를 조금 부자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투명 호수 같은 게 있어요. 좀 얇은 사이즈 그런 걸로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도 돼요. 동일한 실로는 이렇게 두 겹 또는 세 겹으로 알맞게 잘라서 안에 넣고 감침질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이 나는 팁이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처음은 꼬리실 길지 않게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올리오 코바늘 무사용 5 이용을 해서 떠줄 거예요. 꼬리실 길지 않게 매직링 만들어서 링 안에 바늘 넣고 당겨주면 사슬을 뜰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첫 번째도 저는 매듭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코로 사용을 할 거라서 꽉 조이지 않고 느슨하게 놔뒀어요. 이 상태로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총 60개의 사슬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60개의 사슬을 저는 모두 떠서 이 정도 짧은 끈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저는 조금 짧게 떠줬지만 이 사슬 길이는 조금 여유롭게 길게 떠서 길면 풀어내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기초사슬 60호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은 짧은뜨기로 계속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이때 짧은뜨기를 떠줄 텐데 짧은뜨기를 뜰 때 우리가 윗가닥에 거는 게 아니라 아랫가닥에 걸어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랫가닥에 바늘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바늘 위에는 윗가닥과 코산 두 가닥이 올라오게 되고요. 이 상태로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하나. 첫 코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코에 잔수링 걸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 자, 시작은 짧은뜨기 두 코 늘림으로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 코를 제외한 중앙의 코들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 이때도 똑같이 바늘을 아랫가닥에 건다 생각을 해서 끌어올려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아래 가닥을 구분을 해서 바늘을 넣어주는 이유가 윗가닥에만 걸게 되면 반대쪽을 떴을 때 중심 부분이 조금 구멍이 뿅뿅뿅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보면 구멍이 좀 잘 보이지 않게끔 단단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아랫가닥만 남아있게끔 윗줄에 짧은뜨기를 떠줬기 때문에 반대쪽을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틈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두고 전체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마지막 한 코에서도 똑같이 아랫가닥에만 바늘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편물 돌리면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완전히 편물 방향 바꿔서 짧은뜨기 같은 자리에 3개.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3코로 마무리하고 이제 반대쪽에 넘어올 때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이제 아랫가닥 남아있는 곳에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때 꼬리실 남은 거 같이 바늘 위에다 걸고
같이 짧은뜨기 할 수 있도록 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타원형을 뜬 거예요. 60코 중에서 양쪽 끝은 짧은뜨기 3코 늘림, 한 자리에 3코를 넣어줄 거고요. 나머지 중앙에 있는 58개의 코에는 양쪽으로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랫가닥에만 남아있는 거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걸게 되면 이렇게 틈새가 많이 남지 않게끔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죠. 그럼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또한도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양쪽 끝코는 짧은뜨기 3코가 한 자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짧은뜨기 2개를 뜨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까지도 짧은뜨기 하나로 끝이 나면 돼요. 그럼 마지막 코 진행을 하면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코에 오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를 넣었던 긴 줄 라인이 보이죠? 얘가 마지막 코예요. 첫 번째 시작했던 코.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떠서 끝부분은 짧은뜨기 3코가 되도록 1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해서 1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원형뜨기 2단 늘림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사슬기둥 하나 뜨고 2단의 시작은 짧은뜨기 2코 늘림을 2번 떠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단수링 걸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2코 늘림 하나, 다음 코에도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그러면 이 양쪽 끝에 넣었던 짧은뜨기 3코에는 2코 늘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중앙에는 직선 구간이죠. 여기는 늘림이나 줄임 없이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58개. 저는 60개 사슬이 떴기 때문에 58개고요. 70개를 사슬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양쪽의 끝코 2코를 빼고 68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겠죠. 코수를 세면서 뜨셔도 되고요. 아니면 코수를 표시를 해 두시고 뜨셔도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끝에 가보면 코너지게 하나, 둘, 3코 여기에만 2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럼 또 늘림 구간 가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늘림 구간 직전까지 떠주시면 돼요. 모서리 3코 있는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 2코 늘림.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를 한 번, 다시 다음 코에도 2개, 2번, 세 번째 코에도 마지막 3번 2코 늘림 해줬어요. 그런 다음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위치에 가게 되면 우리가 2코 늘림을 하고 빼뜨기를 한 다음에 전체 빼뜨기를 할 때 단수링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짧은뜨기 위에 빼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뒤쪽으로 치우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를 정확하게 개수를 세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위치까지 뜨고 빼뜨기 할 때 마무리하는 빼뜨기 단에서 또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를 남겨뒀어요. 실제로 2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기둥코 옆에 있는 이 라인은 빼뜨기 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가 아니라 마지막 여기로 코로 끝이 나죠. 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이 V자 아래에 다시 V자의 기둥, 짧은뜨기에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요 V자로 보이는 여기 아래는 별도의 기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V자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마지막 코도 짧은뜨기 2코 늘림으로 한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같은 자리에 2개 뜨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런 다음 첫 번째 코에 다시 빼뜨기 해서
2단을 마무리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튼튼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물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당겼을 때도 진행 방향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런 당기는 부분으로 세로로 뜬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편물이다 보니까 기초 사슬도 편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짐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도 진행을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자, 빼뜨기 하는 코, 현재 빼뜨기 라인이 있고 두 번째 빼뜨기 했던 코에 단수링 걸고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마지막 빼뜨기 했던 빼뜨기 코에 저는 걸어둘 거예요. 여기에 왜 걸어뒀는지는 나중에 되돌아와서 마무리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빼뜨기는 짧은 뜨기 하듯이 실을 끌고 온 다음에 고랑으로 코로 통과. 실 끌고 와서 원래 있던 고리에 통과. 해주시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전체를 둘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당겼을 때 텐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한 바퀴 빼뜨기를 둘러주고 또 마무리할 때 단수링을 여기 꽂아둔 이유 그리고 가짜 코 만드는 방법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수링 걸린 옆코까지 마지막까지 빼뜨기를 둘러주고 나서 좀 당겨볼게요. 아까보다는 좀 늘어짐이 덜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씩의 늘어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강해주고자 안에 실을 함께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무리는 끝부분에 가방과 연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연결을 할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길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실 잘라주고 바로 빼주시면 돼요. 쭉. 그런 다음 돗바늘 연결해서 가짜 코로 마무리 해볼게요. 돗바늘이 작은 사이즈네요. 자, 이렇게 돗바늘 연결하고 나서 자, 이렇게 첫 번째 빼뜨기 코에 마무리 코에 한 이유가 우리는 이 코를 덮어 씌워서 똑같은 라인에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링 왼쪽에 있는 코 아래에서 위 혹은 위에서 아래로 눈앞에 보이는 V자를 전체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 내가 원래 있던 지금 이 끌고 나온 실이 원래 있던 라인 크기들과 비슷하게 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다시 바늘을 나왔던 위치대로 뒤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덮어 씌움으로 인해서 양쪽의 코수가 같아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별도로 빼뜨기 코 때문에 코가 하나 더 생기거나 하지 않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실을 엮고 동그랗게 가방끈을 만들어줘야 하죠. 이렇게. 훨씬 더 늘어짐이 덜 하죠. 당겼을 때 늘어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 편물이 늘어나긴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여기 있는 꼬리실은 가방과 함께 연결해 줄 거기 때문에 별도로 더 손대지 않고 새로운 실로 연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새로운 실 돗바늘에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가방 끈 사이즈를 감침질을 하고 나서 뒷부분 또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 실을 넉넉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분의 실. 자, 그런 다음 저는 심플리한 실로 이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리본끈 혹은 종이 쇼핑백에 있는 달려있는 그런 손잡이끈도 괜찮아요. 여러가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 가방끈과 동일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긴 사이즈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잘라준 다음 이제 얘네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시작하는 위치는 실이 반대쪽에서 끝이 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꼬리실이 달려있는 이 방면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마무리했던 꼬리실이 달려있는 쪽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결하는 위치는 우리가 빼뜨기 했던 라인 말고 옆면에 보이는 V자 코가 있어요.
얘가 원래 마지막 떴던 2단의 V자예요. 바깥으로 보이는 V자, 반대쪽도 바깥으로 보이는 V자를 이용을 해서 감침질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중앙에 실 넣어두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앞부분을 남겨두고 중앙 부분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코 부분에 몇 코를 남길지는 여러분이 가방 사이즈와 그리고 가방끈 길이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중앙에 6코, 양쪽에 3코씩 해서 총 12코를 남겼어요. 12코를 남길 때 기준은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 2코 늘린 위치 보이죠? 2코 늘린 한 다음부터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마지막 4번째 코. 자, 다시 한 번 더. 2코 늘림했던 코가 하나, 둘, 2코 늘림 끝이에요. 그런 다음 하나, 둘, 3코 건너 4번째 코에 해당하는 코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접어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12코를 건너가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제가 코수를 잘못 썼나요? 하나, 둘, 셋. 여기 4번째. 그리고 4번째. 다시 보도록 할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코. 이렇게. 이때 표시를 좀 해둘게요. 한쪽은. 자, 표시를 해두는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반대쪽 위치 표시해두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꽂아둬야 하는 이유는 또 위치를 잡다가 코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둔 거고요.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 꼬리실 남죠. 꼬리실도 일부는 링 안쪽으로, 가방끈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처음은 요 끈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시켜서 첫 번째 위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요. 위치 틀어지면 안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꼬리실은 제가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 다시 반대쪽 표시해둔 위치로 들어가서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그럼 이렇게 바깥쪽에 매듭이 한번 지어졌죠. 한 번.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자, 시작과 끝코는 감침질 2번씩 해줄 거예요. 이렇게 두 줄이 생겼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V자 2개. 자, 위쪽 V, 아래쪽 V 총 4줄이 바늘 위에 얹어지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계속 했던 방향대로 떠주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위쪽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위겠지만 저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동일하게 아래에서 위로 계속 한 방향으로 감침질, 뱅글뱅글 감침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진행하는 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힘드시면 편물을 세로로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이 꼬리실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편물을 잡고 가로로 감침질 해주는 게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당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당겨진 코가 있으면 당겨서 이렇게 마지막 동일하게 저는 12코 혹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코수만큼을 남겨두고 감침질을 전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위치까지도 동일하게 동일한 코수만큼 남겨두고 떠줬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은 시작 위치와 동일하게 감침질 같은 자리에 2번 진행을 해서 조금 단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 2번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꼬리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너무 가깝게 자르지 마시고 어쨌든 가방이랑 연결을 하는 부위까지 남겨두고 반대쪽도 동일해요. 얘는 괜찮죠? 이 상태 그대로 이제 가방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 꼬리실은 이제 옆쪽 가방 연결하는 실로 이렇게 빼뜨기 라인으로 빼서 빼뜨기 라인 기준 혹은 빼뜨기 라인 코 사이에 V자 코 사이를 이용을 해서 가방과 함께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가방끈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을 모두 해봤습니다. 당겨 볼게요. 훨씬 더 안에 심지가 있는 실이 들어있어서 만졌을 때 푹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아요. 공간 여유 없이 꽉 찬 느낌으로 조금 더 튼튼한 가방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한번 완성을 해보시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